이야기가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나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해야만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범하다는 건 없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APT라는 브랜딩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효빈입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MTL이라든지 모난자 커피 코리아라든지 향수 브랜드 라스다마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한 경험과 제 전공이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브랜딩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는 한국에서 1등하면 한국 1등인데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했었고, 그리고 디자인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고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디자인이나 아트 쪽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제 기억이 있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걸 하면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디자인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만 알았더라면 브랜딩을 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결국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대중이 있고 소비자들이 있고 구매하는 대상이 있는 상업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미감이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에서 돈을 벌어서 6개월 세계 여행을 했어요.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넘어와서 이제 여행 중이었는데 네팔에서 에코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인이 창업을 한다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에 여행하면서 그 그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면. 지금은 멋있게 비즈니스 구상이지만 그때는 그냥 머릿속에 그게 그냥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이야기가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나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되게 특별하거나 되게 멋진 경험을 한 사람만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는 능력과 그거의 결을 인식하고 또 그걸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능력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모두가 그 AI를 쓰고 있다고 다 인식이 된다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질감을 느끼는 거에는 사람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자기 거를 구축해 놓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되게 많은 환경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거는 더 나은 버전의 AI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세계 구축, 셀프 브랜딩,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뭘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어떤 채널로든 나를 꾸준히 표현해 봤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이거 효빈님 스타일이다, 효빈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식의, 저는 정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느껴주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의 감도를 유지한다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좀 불만일 때 제 가방에 노트가 있는데요. 착 펼친 다음에 밖에서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지금 포지션이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되고 싶은 내가 뭔지를 적고 노트북 상단에 써놓거든요. 키워드로. 그러면서 일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마다 맞다,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했지.
박웅현 작가님의 8단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시고 딸에게 주고 싶은 8가지의 단어이고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 무슨 결정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결국은 정답이 되게끔 내가 노력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그러면은 이걸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엔 네가 맞았어 라고 하게끔 나머지 액션들은 내가 정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보고 그런 뭔가 생각이 처음에 심어졌던 것 같고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를 좀 많이 고민할 수 있어서 그 책이 저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책 같아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후회했던 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자랑같이 보이면 욕먹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정답은 뭐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도 제 삶에 되게 큰 축이었던 것 같고 요즘은 나이가 그때보다 조금 더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결정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내가 현재 가진 것들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차피 다 죽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좀 부끄러워도 하고 망해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 다 죽을 거잖아 라는 너무 검열하지 말고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2달 뒤에 죽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뭔가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자. 실수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왜 그랬지 할 때도 다 죽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좀 책을 이것저것 많이 사는 편이고 제 남편도 책을 진짜 많이 사요. 여러 권 사기 때문에 한 3권, 4권을 사면 나 읽을 거 뭐 있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좀 관심 있는 책은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행복은 되게 찰나 같은 건데 기쁨은 되게 꽉 차는? 나는 어떤 영향을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그거를 어떻게 계속 병행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찰나의 행복밖에 못 느끼지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삶이 되게 풍성해지고 세상에 되게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치고 자본주의적으로 맹목적으로 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나는 이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았네? 그럼 앞으로는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책이 최근에는 되게 좋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뭔가 파타고니아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든지 두 번째 산이라든지 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읽는 책들도 좀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안 읽은 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읽은 책을 하는 거는 너무 이 모임을 위해서 발제를 하기 위한 읽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제에 맞게 좀 디깅을 해서 혹은 제가 산 책 중에도 안 읽은 책도 많을 거고 한 번 조금 무거운 책 읽었으면 한 번 조금 얇고 유머러스하거나 가벼운 책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레바리를 하면 상투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다들 생각이 깊고 그들만의 인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살아온 생애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특별히 누군가가 이 모임을 다 이끌고 갔다라든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꼽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좀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 매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트레바리 유저였기 때문에 트레바리라는 것 자체가 다른 그냥 가벼운 책 모임과 다르게 어떤 규정도 좀 명확하고 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 확신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은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의 세계를 좀 넓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세 개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거가 비즈니스로 발현이 되느냐? 아니면 컨텐츠화가 되느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뭐 어떤 채널을 통해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알게 되느냐의 차이여서 조금 집중하고 풀어나가는 매개가 다를 뿐 결국은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나에 대해 알아가고 정의해보고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이라 세 가지 다 좋아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만큼 창의적인 게 없고 개인의 어떤 매력만큼 사람들에게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봉준호 감독님의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생각하는 거랑 적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만 켜봐도 정말 별 스토리가 없는 뭐 직장인의 오늘 하루 뭐 입어볼게요 하면서 막 입고 나가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오늘 입은 거를 이야기로 만들었을 뿐 그 사람은 그런 노력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이게 매력이 없을 거야 하고 제외했고 엄청난 경험을 해야만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나 이거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의 차이이지 내 이야기가 없어. 나는 너무 평범해는 되게 변명이거나 혹은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범하다는 건 없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밀도 있는 대화를 하게 해주는 곳? 어쨌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 마음이 맞고 시간이 맞아서 모인 거잖아요. 되게 감성적인가? 그냥 그거에 대한 진짜 감동도 있어요. 어떤 매개를 같이 읽고 있는 대상들이라 뭔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미묘한 연결됨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동시대에 밀도 있는 대화를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